안녕하세요. 동의보험 한의사 이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노폐물이 제거되면 뭐가 좋아지나요? 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노폐물 제거 호전 증상 2편입니다. 몇 주 전에 1편을 업로드 했고요. 지금은 속편으로서 2편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소 증상을 제외하고 부수적인 증상을 위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환자분들의 증상들을 이렇게 부수적인 증상들, 호전된 증상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계속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환자분께서 이 구취, 이 입냄새가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구취 때문에 오신 분은 아니긴 한데 제가 여러 가지 상담을 하던 차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저는 환자분들하고 이 음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당연히 그 환자분도 음식 관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드렸고 그에 따라서 입냄새가 좀 없어지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좀 평소에 이렇게 자정에 주무시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노폐물 치료를 해드리면서 초저녁부터 좀 졸리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도 당연히 불면증 때문에 오신 분은 아니고 그 무릎이 아파서 오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노폐물 치료를 하니까 수면에 있어서도 좀 빨리 이렇게 잠이 오는 그러한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세 번째 무릎에 물이 안 차요라고 했는데요. 그 다리 부종을 넘어서 무릎에 물이 찰 정도로까지 좀 보행이 불편하셨던 분이죠. 그렇게 심한 분이셨는데 무릎에 물이 안 차고 보행도 많이 좋아지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살이 빠져요라고 했는데 이제 체중 관리. 제가 이제 노폐물 독소로 보고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 관리 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체중 관리, 이 몸무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환자분들을 다 이렇게 다이어트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 환자분들 생활 지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살이 빠지셨다, 체중 관리가 된다, 이런 말씀까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줄 보면 이제 야간뇨와 빈뇨가 좋아졌어요 라고 했네요. 그래서 사실 그 어르신들께서 이 야간뇨 때문에 사실 수면에 지장을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야간뇨가 해결되면 수면까지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초저녁부터 해서 통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빈뇨, 소변 보는 횟수도 줄고 특히 야간 빈뇨가 좋아지면서 그 수면도 많이 호전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는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임신을 준비하셨어요. 난임으로 조금 고생을 하셨던 분이시긴 한데 그분도 좀 체중 감량을 좀 해드렸어요. 체중 감량을 해드렸더니 나중에 전화로 이렇게 임신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래서 다이어트 치료를 중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노폐물 독소를 치료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생리도 좋아지고 이렇게 난임도 좋아지고 그래서 난임 클리닉에 상당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임산부, 임신한 그 여성과 그리고 출산한 여성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임신했을 때에는 이제 태아 건강이 또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출산 후에는 또 수유를 하실 수 있으니까 신생아 건강도 같이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께서 임신한 상태에서 그리고 출산 후에도 본인들이 이 음식 관리를 잘하는 게 이 태아 건강에도 그리고 신생아 건강에도 그리고 임산부 본인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환자분께서 미각이 예민해졌다고 말씀을 하셔요. 미각은 이제 구강에 있는 혀에 있는 미각이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자면은 코에 있는 후각, 눈에 있는 시각, 귀에 있는 청각, 그 다음에 피부에 있는 촉각. 우리 말초에는 이런 감각들이 많이 있죠. 오감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노폐물 독소가 줄어드니까, 없어지니까 혀에 있는 미각이, 코에 있는 후각이, 눈에 있는 시각이, 귀에 있는 청각이, 피부에 있는 촉각이 좋아진다고 하세요. 촉각에 대한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각 같은 경우는 임영난청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각은 아직 눈의 과사용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눈의 노폐물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그 영상을 다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각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비염 같은 경우도 그렇겠고요. 이렇게 오감의 감각이 좋아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다리에 쥐가 안 난다고 하세요. 보통 그 고령자들께서 야간에 주무실 때 다리에 쥐가 나서 많이 불편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폐물 없애니까 다리가 쥐 나는 게 좋아졌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붓는 게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노폐물 치료 호전 반응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한마디로서 석유와 음식을 비교하는 내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석유를 찾아보니까 종류가 경질류, 라이트 오일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중질류, 헤비 오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질류를 보니까 보통 쓰임이 자동차에 쓰이는 뭐 휘발유, 뭐 비행기에 쓰이는 항공유, 그다음에 뭐 난로에 쓰이는 등유, 뭐 버스에 쓰이는 경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좀 경질류는 연소했을 때 좀 잘 연소가 되는 그런 가벼운 성질의 석유를 뜻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질류 같은 경우는 공장 연료로 쓰이는 뭐 중유라든지, 공장 기계에 쓰이는 윤활유라든지, 또 양초에 쓰이는 뭐 파라핀이라든지,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팔트라든지, 이렇게 좀 무거운 성질의 이런 석유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질류와 중질류를 생각을 하면서 음식에도 이와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어낸 말이긴 한데 1번 이렇게 라이트 푸드, 가벼운 음식인 거예요.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그런 찌꺼기가 잘 새기지 않는, 노폐물 독소가 잘 생기지 않는 그런 라이트 푸드를 저는 식물식이나 자연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헤비 푸드, 좀 무거운 음식인 거죠. 많이 먹게 되면 좀 노폐물하고 독소가 많이, 찌꺼기가 많이 쌓이는 그런 음식들인 거예요. 그런 음식들이 이렇게 가공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동물식 그런 것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리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 이 같은 식재료라 하더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되고 아니면 좀 안 좋은 음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온 요리, 뭐 습식, 뭐 요리, 뭐 물요리, 이렇게 물이라고 해봤자 끓는 전 100도씨이기 때문에 100도씨 이내로 이렇게 조리가 되는 이런 저온 요리들이 식재료를 많이 손상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 것을 섭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이 고온 요리는 이제 뭐 화식 요리, 불요리로도 제가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원 식재료를 많이 변형을 주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변형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좀 해롭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